고구려 광개토대왕이 5만 병사 이끌고 한반도를 쫙 내려와서 신라에 들어와서 가야와 외 연합군을 싹쓸이해버리죠. 대왕이 죽은 후에 왕의 동생 첨례가 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상좌평이라는 관직을 만들어서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랑은 399년에 고구려를 침범하고자 병사와 말을 대대적으로 징발을 했는데 백성들이 병역을 고통스럽게 여겨 신라로 많이 달아나서 가구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객이라고 항복한 이후에 아신왕은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 부담감이 백제한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아신왕은 즉위하자마자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고구려를 공격하지만 계속 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그 군사력을 징발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백제에 많은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신왕은 전쟁을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실정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광개토대왕 릉비에는 삼국사기에는 없는 이 399년에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399년에 가야와 외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신라의 왕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구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당시 신라는 고구려에게 빌붙고 있는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가야의 소국들은 근초고왕 이래로 계속 백제의 관할을 받고 있었고 일본도 지금 백제와 그 공식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 교류를 튼 거잖아요. 아마 그 백제 아신왕은 일단 일본과 가야의 군대를 통해서 신라를 공격을 하고 본인은 이제 군대를 징발을 해가지고 고구려와 1대1로 맞짱을 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야 외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아신왕은 그 백성들의 어떤 그 부담, 국가의 부담 때문에 전쟁에 치르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서기 400년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5만 병사 이끌고 한반도를 쫙 내려와서 신라에 들어와서 가야와 외 연합군을 싹쓸이해버리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국제 정세가 확 뒤바뀌기도 하고요. 아신왕 입장에서는 백제의 군사력만으로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대적할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일본을 통해서 군사력을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차례 계속 일본과 사신을 주고받거든요. 다만 세상에 공짜 없죠. 군사력을 받는 대신 아신왕이 문물을 계속 전파를 해줬을 건데 그래서 일부 일본 측 고대 기록에서는 아직기와 왕인이 넘어간 게 근초고왕과 금구수왕 때가 아니라 아신왕 때로 넘어간 것으로 나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직기와 왕인이 언제 갔든 간에 아신왕 때에 이르러서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확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신왕은 평생의 수건이었던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405년에 사망을 합니다. 아신왕은 고구려로부터 자기의 국가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삼촌을 패배를 시키고 본인이 왕이 됐는데 본인도 그걸 못했잖아요. 본인도 그걸 못한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백제 왕실도 많이 이제 좀 위태위태해졌을 건데요. 이 405년에 아신왕의 뒤를 이어서 백제의 18대 왕이 된 게 바로 전지왕입니다. 아신왕은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재위 내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지원받기 위해서 일본과 계속 사신을 주고받으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훨씬 더 그 이전보다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대일본 외교 담당관으로 삼았던 게 자기 태자 아들이었던 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지는 굉장히 오랫도록 일본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405년에 이제 자기 아빠 아신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본인이 왕으로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지가 일본에 있다가 귀국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에 있다가 백제의 수도 한성까지 다시 올라오는데 그 기간이 좀 공백의 기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백의 기간 동안 잠시나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신왕의 동생이었던 훈해가 일시적이나마 잠시나마 섭정을 맡기로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동생이었던 막내 동생이었던 첨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형이었던 훈해를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신왕은 어쨌든 본인이 자기 삼촌 진사왕을 패배시키고 본인이 왕이 된 명분, 고구려로부터 백제를 지켜내겠다라는 명분을 본인도 못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굉장히 쉬운 조건과 환경이었을 거고요. 이런 변고가 생기니까 전지도 안심하고 귀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호위무사 100명을 붙여준 상태로 귀국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수도였던 한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성 거의 다 와가지고 해충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해충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충이라는 신하가 그 전지의 입성을 막으면서 하는 말이
대왕이 죽은 후에 왕의 동생 첨례가 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태자께서는 경솔이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면 바로 지금 어쨌든 수도 한성을 잡고 있는 거는 쿠데타를 일으킨 첨례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첨례에게 죽임을 당하게 분명을 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렸던 거고, 이에 이제 그 전지가 이제 일본군 호위무사들과 함께 인근 섬으로 들어가서 숨을 썼다고 해요. 그 사이에 백성들을 들고 일어나서 이제 첨례를 끌어내리고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지가 무사히 백제 왕으로 등극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진짜 상민들 백성들이 아니라 지배층 귀족들이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전지왕이 백제 18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해시 세력이 육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해시 집단 출신의 해충 덕분에 전지왕이 또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해시는 이 해시 집단을 말을 하는데, 이 해시 집단이 이제는 귀족화된 비륙의 고위관계 해시 집단이라는 설과 그와는 별도로 아예 별개의 집단으로 한강 유역의 토착 귀족 가문 진시 가문과 함께 한강 유역의 토착 귀족 가문이라는 설이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이 해충이라는 사람이 한성 사람이라고 콕 굳이 찍어 말한 걸로 봐서는 후자 쪽, 그러니까 한강 유역의 토착 귀족 가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귀족화된 그 비륙의 고유관계 해시 집단이다라는 설도 있지만, 일단 그 후자 쪽이 그 별개의 가문이라는 쪽이 조금 더 설을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지왕은 이제 왕이 된 이후로 뭐 이제 해충을 달솔로 삼고요. 해수를 내법좌평으로 삼고 해구를 병관좌평으로 임명하는 등 이 해시 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이 해시 집단에서 왕비를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왕비를 배출하는 가문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말 큰 사건이고요. 그럼 진시 가문은요? 진시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시 가문은 이 이후로 왕비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아신왕이 죽고 전지왕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첨례가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첨례를 도와줬던 게 진시 가문이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류왕, 근초고왕, 근구수왕 이후로 계속 왕비를 배출하며 독보적인 제1인 유력 가문이었던 진시 가문이 더 이상 왕비를 배출하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신왕이 말년에 가면 갈수록 진무를 포함해서 진시 가문을 멀리하거든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계속 지고 있는 어떤 패전의 책임을 진시 가문에게 돌리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진시 가문이 첨례를 통해서 쿠데타를 도모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서 전지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전지왕은 진시 세력을 내몰고 해시 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 해시 집단이 이제 전지왕의 친위 귀족 세력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어쨌든 귀족 가문이잖아요. 이들이 지나치게 비대하게 성장했지만 이게 왕권에 대단히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왕족들을 육성을 합니다. 백제 왕들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귀족 가문은 귀족 가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 귀족 가문이 설령 자기 친위 측근 귀족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그와는 별개로 왕족들을 대거 등용을 하려던 이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백제의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중요하게 인지를 해주시길 바래요. 나중에 가서 설명드릴 건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백제가 멸망을 했거든요. 자, 여하튼 전지왕은 이제 왕족들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백제사 최초로 서기 408년에 상좌평이라는 관직을 만들어서 모든 관료들을 통솔하고 또 국정 전반을 맡기는, 지금으로 치면은 국무총리 같은, 고구려로 비유하면은 대대로 같은, 조선시대로 비유하면은 영의정 같은 관직을 상좌평이라는 관직을 만들고,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부여신을 초대 상좌평에 임명을 합니다. 즉 왕족과 귀족 가문 사이에 권력과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거죠. 또한 4세기 근초고왕 때 처음 교류를 튼 일본과의 관계가 이 아신왕, 전지왕 부자 사이에 급속도로 확 더 좋아집니다. 백제의 칠지도가 사실은 전지왕 때 준 것이다. 4세기 근초고왕이 아니라 이 5세기경 18대 왕인 전지왕 때 백제가 일본의 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해 준 것이다 라는 학설이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